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알고주는 남자 정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드디어 모델 3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페이스리프트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큰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모델 3의 이 외관 변화로서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은데, 그간 테슬라 모델 3의 외관 변화라고 하면은 정말 거의 없어요. 진짜. 아니, 거의가 아니라 그냥 없다고 봐야죠. 대표적인 게 크롬 딜리트 된 거. 그거 말고 없었어요. 휠 디자인 바뀐 거? 뭐 그것도 칠 수도 있죠. 그 밖에는 뭐 없었죠. 그래도 모델 S는 뭔가 소소하게 막 많이 바뀌었죠. 이번에 뭐 신형 바뀌면서 모델 X도 그렇고. 근데 모델 3는 2020년형, 2021년형, 2022년형 할 때 내부는 계속 바꿔왔지만 외부는 그렇게 바뀐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모델 3 하이랜드 때는 뭔가 많은 게 바뀐다. 위장막도 막 이렇게 치고 다니고 이거는 뭔가 좀 심상치 않다 했는데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누출된 건데, 그러니까 뭐 지나가던 사람이 이걸 그냥 벗기고 그냥 사진 찍었대요. 깡이 대단해요. 결국 뭐 이 트위터 보니까는 뭐 FBI에서 뭐 조사하네 어쩌네 하는데 이거 불법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현대기아차 이렇게 위장막 쓰고 있는 거 벗겨가지고 사진 찍으면은 여러분 진짜 기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거는 거의 뭐 공개가 돼가지고 거의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게 그렇게 공개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뭐 그분이 뭐 깜빵에 가도 어쩌든 일단 뭐 결과 나왔으니까 봐야죠. 이거 보면은 그냥 뭐 정말 다른 차 마냥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뀐 것 같아요. 와, 디자인이 굉장히 좀 날렵한 느낌이 들죠. 사실 이 실루엣 자체는 그렇게 변한 느낌이 없죠. 심지어 범퍼도 그렇게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 라이트가 바뀌게 되면서 그에 맞게 약간 뭐 바뀌겠죠. 이런 뭐 금형 같은 것들이. 그거 말고는 이 실루엣이 뭔가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뭐 휠 부분이야 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는 뭐 지금까지 공개된 바로는 다만 이제 뒤쪽에 후면 테일라이트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건 뭐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전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이 헤드라이트가 바뀐 게 좀 크다. 그만큼 헤드라이트가 디자인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사실 뭐 모든 자동차들이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그런 디테일 같은 것들이 좀 없습니다.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안 질리는 디자인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2017년도에 나온 디자인인데 아직도 팔리고 있죠. 어떤 분들은 야 저거 사골 디자인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완성도가 뛰어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거도 사실 은색, 크롬이 있고, 그리고 구형 휠인데 사실 구형이 더 멋있어요, 이거는 공감하실 건데. 아무튼 간에 이 디자인이 지금 2022년 넘어가지고 2023년도에 팔리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완벽까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질리지 않는 디자인의 끝판왕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많은 디자인을 막 이렇게 넣고, 그러니까 여기 접고 뭐 이상한 디테일 추가하고 하면은 당연히 볼 때는 멋있어 보일 수 있겠죠, 신차 같고. 근데 그게 질립니다, 금세.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밋밋하지만 이거를 정말 잘 해놓으면은 공기저항 개수도 잡고 뭐 연식이 되더라도 이게 정말 노티가 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바꿨죠. 그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좋은 게 구형을 타도 그렇게 구형 티가 안 나요. 제 차는 20년형인데 23년형이랑 사실 모르는 분이 보면 그냥 똑같은 차입니다. 근데 하이랜드 이거 오면은 그냥 뭐 다른 차가 되겠죠. 아예 이거 뭐 신형 구형 차이가 나겠지. 그래서 이번에 좀 굉장히 큰 디자인 변화가 될 것 같은데, 혹자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야, 구형 디자인이 솔직히 더 이쁘지 않니? 이쁘지 않니? 저도 살짝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항상 신형이 좋아요. 신형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 프로토타입이라서 여전히 디자인을 바꿀 만한 여지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신형과 구형 돌아다니면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신형이 좀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차들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제네시스 G70? G70은 페이스리프트 전이 훨씬, 혹시 G70 오너가 계실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뭐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구형과 신형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야, 난 디자인이 멋있으니까 구형을 굳이 중고로 살래 하신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여러분이 봐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모델 3 오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야, 나는 구형 디자인이 좋으니까는 난 구형 중고를 살래 신형보다, 그렇게 하신 분 솔직히 안 계시잖아요. 신형이 항상 좋다며. 여러분들 차도
지금 사도 여러분 결국 다 구형됩니다. 처럼. 나 농담이고요. 아무튼 간에 제가 봤을 때 디자인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좀 특이한 게 여기에 안개등이 있는데 안개등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안개등인데, 모델 3 같은 경우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은 RWD에는 안개등이 안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모양만 있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아예 그냥 안개등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얘가 프로토타입이라서 이게 안개등이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최근에 좀 나오는 차들은 이 안개등이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안개등을 아예 없앤다? 없앨 수는 있죠. 없앨 수는 있는데, 아마 이 헤드라이트에 좀 통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좀 단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부품이 두 개가, 그러니까 안개등이 따로 있으면은 여기 범퍼 또 이거 만드는데 뚫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또 유리 비슷한 플라스틱도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선 같은 거 들어가야 되죠. 막 따로 빼야죠. 근데 헤드라이트가 하나로 되어 있다? 테슬라 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인스타에도 봤는데, 강에서 그 테슬라 그 막 반짝이 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라이트 쇼. 그걸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이미 그냥 선 하나만 집어넣어도 이게 전부 다 이런 거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 센터에서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여기다가 그냥 선 하나 꼽아 놓으면은 이미 그 선으로도 헤드라이트 뿐만 아니라 안개등 전부 다 조율이 가능해요. 그 말즉슨 안개등 쪽으로 배선을 뺄 필요도 없고, 여기 범퍼 만드는데 또 공정이 줄어들겠죠. 여기 범퍼에 여기 구멍 난 부분이 없으니까 뚫을 때 이런 조작 같은 게 또 없어지니까 그만큼 또 얼마나 또 빨리 생산이 되겠습니까? 그게 다 원가 절감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대, 두 대 팔 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아니야. 얘는 50만 대, 100만 대. 사실 얘는 1년에 50만 대 작년 기준으로 그 정도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원가 절감이 좀 들어간 것 같다라는 거. 원가 절감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여기에 통합해서 하는 거 저는 또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얘는 프로토타입이니까 바뀔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여기 뚫려가지고 안개등 나오면은 전익남이 좀 당황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간에 지금 나온 바로는 여기에 통합이 되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없앴거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뉴스 사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살짝 좀 공유된 게 있는데, 그건 이미 모델 S다, X다 막 이런 의견들이 좀 약간 좀 분분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델 3가 아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모델 3가 아닐까, 그러니까 좀 약간 모델 S랑 비슷한 디자인으로 좀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확정된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생각해볼 만한 필요가 있는 그런 이미지라서 여기서 더 공개는 드리지 않을게요. 아무튼 간에 공개는 안 드릴 거니까 이 실내 디자인이 어떤지는 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 돌아다니는 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일단 원형이를 가지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요크 휠이 적용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 모델 S 때는 요크를 달고 그렇게 테스트를 했던 거 봐서는 모델 3, 모델 Y급에는 요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급 차이를 주기 위해서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뭔가 좀 부품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게 선택권이 될 수도 있는데, 모델 S를 보면은 이거 뭐 원형을 선택하든 요크를 선택하든 뭔가 비용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비용 차이도 없는데 그냥 두 가지를 생산해. 테슬라에 절대 맞지 않는 그런 방향이죠. 그런 걸 봤을 때 모델 3, 모델 Y에도 이런 요크가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 좀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나? 좀 애둘러서 말씀드리는 게, 테슬라는 어떻게 언제 이렇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네, 아무튼 간에 지금 봤을 때는 요크가 들어갈 가능성은 아직은 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하이랜드 관련된 소식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모델 3 얘기인데, 이제 간만에 모델 3 얘기 좀 열심히 좀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모델 Y 소식이 너무 많았었죠. 모델 3 롱레인지 RWD 모델이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잠깐, 모델 3 롱레인지인데 RWD? 그러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긴 건가? 네, 맞습니다. 모델 3 롱레인지 RWD 모델이 옛날 19년도까지 있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없었지만 우리나라에 인증받은 이력은 있습니다. 이때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 모델 3 롱레인지 RWD가 가장 당연히 주행 가는 거리가 길었었죠. 심지어 인증까지 받았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일부 좀 풀렸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판매가 되지 않았고, 미국에서도 이거 자취를 감췄죠. 그리고 중국에 처음 이거를 출시하네 많이 했는데, 이것도 소식이 나왔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델 3 롱레인지 RWD는 19년도 그 극초반,
19년도 있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만 좀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는 아예 없는 그런 트림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복귀를 한다는 소식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들어올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된 차량인데 이게 일반인들은 주문할 수 없고 B2B, 그러니까 기업과 해가지고만 어떻게 좀 공급이 되는 것 같다고 해요. 이거 보면은 이제 파운드 단위가 나오는데, 파운드 하면 뭐 영국이겠죠. 영국에 뭐 이거랑 뭐 테슬라 쪽이랑 이렇게 B2B 해가지고 뭔가 좀 이런 거를 요청한다. 기업용으로 쓰겠다. 사실 테슬라를 기업용으로 쓰는 게 사실 이게 이급으로는 의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고 뭐 렌트용인가? 렌트용도 아닐 거고 뭔가 싶기는 한데, 뭔가 이 기업의 임직원용으로 기업용으로 쓴다고 하니까 그거 말고는 제가 생각할 길이 나오지 않아요. 뭔가 안 떠오르는데 여러분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간 이렇게 B2B로 해가지고 기업용으로 이렇게 판다고 하는데 영국에 가는 거잖아요. 영국에 가는 거 모델 3. 지금 유럽에 있는 테슬라 차량들은 전부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된 차량들입니다. 기가벨리는 지금 모델 Y만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기가 상하이 에서만 모델 3 롱레인지 RWD를 생산한다라는 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아직까지 생산을 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나와 있는 바로는 일단 기가 상하이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인은 좀 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생각했을 때, 야, 당연히 모델 3 롱레인지인데 RWD면 주행 가는 거리가 AWD, 그러니까 올휠 드라이브보다 더 긴 건데 왜 이거를 내놓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테슬라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를 내놓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모델 3 AWD의 판매량을 좀 잡아먹을 겁니다. 당연하죠. 테슬라 트랙션, 야, 후륜만 있어도 좀 이미 훌륭하고, 난 게다가 원래부터 후륜차가 좋아. 이미 모델 3 스탬프를 모시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좀 더 좋다. 근데 또 심지어 주행 가는 거리까지 길어. 게다가 앞에 모다가 없으니까 더 싸. 당연히 AWD를 잡아먹겠죠. 그럼 테슬라는 AWD와 RWD가 있어요. 그럼 뭘 팔아야 더 이득일까요? 당연히 옵션이 들어간 AWD를 파는 게 이득이죠.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3 AWD만 내놓아도 이렇게 잘 팔리는데 굳이 RWD를 내놓는다? 특히 여기서 롱레인지에 RW 내놓는다? 절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없앤 거고, 그러면은 봤을 때 아직 미국에서는 좀 이런 거를 할지 약간 좀 의아해요. 게다가 이렇게 트림이 또 하나 늘어나면은 이렇게 다양화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렇게 뭔가를 벌려놓는 거, 많게 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네, 물론 이런 라인업을 늘리는 거 맞지만 같은 한 라인업 안에서 이렇게 많게 막 세분화하고 이런 것들을 테슬라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여지가 없지만, 근데 상하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뭐 기업용에게만 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니까 아마 뭐 영국 쪽이랑 뭔가 테슬라 쪽이랑 뭔가 쿵짝쿵짝 뭔가 논의 같은 게 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트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왜 만들어졌는지 사실 좀 여전히 좀 의아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사실 같은 게 나왔으니까 여러분께 좀 공유 드리고, 왜 그랬는지는 여러분들과 저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아무튼 간에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좀 그렇게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일단은 WLTP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본 그 롱레인지 듀얼 모다가 602km, WLTP니까 당연히 좀 높게 받았겠죠. 그리고 RWD는 이거보다 높은 30km가 높은 634km. EPA로 따지면은 한 600 정도 찍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EPA로 600 못 찍으려나? 500 후반 찍으려나? EPA 기준으로는 모델 3 롱레인지 듀얼 모터가 574km를 찍었죠. 얘 같은 경우는 한 600km 언저리 좀 찍을 것 같은데, 주행 가는 거리가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앞에 있는 모터는 정말 필요할 때만 그렇게 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미 모델 3 롱레인지 듀얼 모터도 이미 효율이 좋은 차입니다. 그러니까는 얘는 듀얼 모터인데 후륜구동 전기차들 비슷한 배터리 탑재한 전기차들보다 훨씬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술력이지.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약간 또 차이가 그렇게 막 나지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저렴하게 가져오니까 좀 이점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공유 들었고, 다만 또 기가 상하이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또 기가 상하이 모델 3 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뭐 전익남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죠? 당연히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거 롱레인지만큼 배터리를 실을 수 있냐? 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모델 S, 모델 X 했던 것처럼 적층을 좀 더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CATL의 이 셀투팩 기술을 좀 더 적용을 하면은 이 배터리 밀도를 좀 더 늘리는 것도 가능은 해요. 이미 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배터리 최적화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모델 3 LFP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래서 혹시 또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얘가 뭐 하이니켈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에지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왜냐면 모델 3 롱레인지에 여기 기가 상하이니까. 근데 LFP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냥 CATL에서 어떻게 넣어가지고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재밌는 소식이라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고, 이런 움직임이 미국에서도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기가 상하이에 좀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한번 미국에서도 나오면은 좀 지켜보도록 하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길어져가지고 오늘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그냥 이게 급하니까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테슬라가 드디어 이제 다른 수입차에서 하고 있는 이런 보증 연장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습니다. 테슬라 코리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빨리 나왔어야지. 제 차는 지금 몇이냐? 제 차는 벌써 84,000을 주행해가지고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테슬라 차량 특히 모델 3, 모델 Y 같은 경우에 롱레인지급부터는 4만에 8만 킬로. 여기 뭐 RW도 동일합니다. 기본 보증이 4만에 8만이고 배터리 및 구동계 보증은 8만에 19만 2천 킬로예요. RWD 모델은 이 배터리 및 구동계 보증이 8년에 16만 2천인가 16만 8천인가 그쯤 됩니다. 롱레인지와 차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배터리 보증이 일단 좀 길어요. 네, 물론 이것도 다른 수입차에 비해서는 좀 긴 편이더라고요. 뭐 다른 어디 수입차 보면 뭐 3년에 5만 킬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테슬라가 좀 긴 편이다. 근데 이 기본 보증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워런티를 늘리는 거. 그러니까 저같이 막 8만 킬로를 찍기 전에 뭔가 선도래하기 전에 EWI 이런 서비스를 가입을 해요. 돈 내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이죠. 가격이 나와 있는데 모델 3 기준으로 경과 시간 차를 사고 3년에서 4년 사이 8만 킬로 미만 딱 이 정도라고 하면은 340만 원을 지불하면은 이제 그 상태로 이제 테슬라 센터 가가지고 이 정도면 좀 우리가 보증 연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받으면서도 이런 거를 해? 근데 이거 좀 당연하긴 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증이 연장이 된다. 어떻게? 저 같은 경우 이제 4년이 지나기 전에 8만이 선도래 해가지고 보증이 끝났으니까 8만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끝나는 순간부터 다시 이제 보증이 그 기준부터 이제 4년에 8만의 기본 보증이 다시 시작이 된다. 야, 어떤 분 보면은 야 340만 원, 야 테슬라 고장도 안 나잖아. 굳이 그렇게 돈을 태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테슬라 차량이 좀 고장이 안 나는 건 사실 맞아요. 수입차 막 보증 끝난 거 사는 게 왜 헬인가? 사실 이게 보증이 끝나면서 그때부터 잔고장이 좀 많아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값에 있는 뭐 서스나 뭐 이런 것들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가장 큰 그게 문제가 뭐니까 엔진차 특히 뭐 독삼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 엔진 쪽이죠. 엔진, 변속기, 그리고 오일 우유 막 이런 정말 복합적인 것들. 저도 수입차 산다고 하면은 중고차는 안 살 것 같아요. 특히 독삼사 중고차는 좀 사기가 아니 좀 무서울 정도로 이 엔진 쪽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테슬라는 엔진이 문제가 없죠. 그렇다고 모터가 문제가 생기냐? 모터가 문제도 생기지도 않아요. 그럼 배터리가 문제잖아. 배터리는 19만 2천 킬로 8년까지 보증이 원래 좀 길어요. 게다가 이때 보험도 또 있으니까 야 그러면은 굳이 가입을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굉장히 최근에 좀 애로사항 많이 겪었습니다. 이거 썰풀면 또 한 세월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입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엔진이 고장이 안 날 수는 있어요. 엔진이 없잖아. 모터가 고장이 안 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차 안에 이 서스라든지 로어암, 어퍼암, 그리고 여기 너클암 이런 부분은 다른 내연차랑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런 거는 8만 킬로 막 10만 킬로 타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거 한번 수리 받는 이런 견적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100단이 넘어갑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다행히 뭐 잘 처리가 돼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마음 편하게 보증 가입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뭐 독삼사들 이런 내연차처럼 엔진 쪽에, 변속기 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잡아주는 서스라든지 뭔가 잡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가입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만약에 차를 중고차로 파실 때 만약에 이 서비스를 가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8만이 약간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 중고차로 팔 때 굉장히 크게 여러분의 차가 좀 더 이제 예비 구매자로 하여금 좀 뭔가 어필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 8만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감가가 훨씬 더 커지거든요. 감가 원인이 뭐겠습니까? 감가 원인이 당연히 보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8만 넘어가지고 테슬라가 이상 없다는 건 아는데 보증이 끝났잖아. 배터리 보증이야 뭐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내가 차 타다가 잡소리 문제 생기고 갑자기 막 서스가 삐걱삐걱하고 이거 내가 사비 들여가지고 내야 되는데 굳이 내가 8만 넘는 이런 차를 사야 되냐? 근데 만약에 보증 서비스가 되어 있어요. 이게 8만이 지났지만 8만부터 다시 리셋돼가지고 4년에 8만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좀 많이 좀 저렴한 것 같아 차가. 그럼 내가 이걸 사가지고 좀 타고 다니면서 보증이 4년에 8만이라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잖아. 그러면은 괜찮은데 이 정도면? 하고 여러분들의 차를 좀 더 보실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네, 물론 그만큼 가격이 들긴 하지만 일찍 가입하면 또 그런 거를 또 해소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서비스 있으면은 가입을 했을 것 같아요. 저라고 하면은. 아닌가? 저도 사실 좀 고민해봐야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미 84,000이고 저 같은 경우 주행거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일하는 것도 좀 이 컨디션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차를 굉장히 많이 타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저라면 또 고민 한번 해보겠어요. 저처럼 차를 많이 타는 사람 좀 고민해볼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분들은 무조건 가입을 하세요. 신차를 받았다? 무조건 가입하십시오. 신차 받으면 가장 저렴하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비싸집니다. 그냥 신차 사면 그냥 무조건 가입하세요. 그럼 신차에서 가입하면은 4년에 8만에서 4년에 8만 추가해서 8년에 16만 킬로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4년에 8만이니까 여기서 선도래한 기준 시점부터 다시 4년에 8만 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8년에 16만 킬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걸 가입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8만 넘어가지고 차를 팔 때도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게다가 얘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와, 환불이 된다고? EWDR 보증 개시 전이면 구매 금액 전체를 환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차를 사자마자 가입을 해요, 그냥. 근데 쓰다 보니까 야, 난 굳이 EWDR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보증 연장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환불이 가능하다니까요? 환불이 그냥? 보증, 그러니까 4년에 8만이 되기 전이면은, 그러니까 이러면 새로운 보증 프로그램, 보증 연장이 개시되기 전이라고 하면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와, 대박이다. 보증 기간 개시 후에도 또 돼. 그럼 안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를? 와, 진짜 부럽습니다. 저같이 막 이게 좀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좀 84,000이라 가입도 못하고 참 아쉬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아무튼간에 이런 보증 연장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신차를 사셨다, 최근에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을 하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이제 뭐 8만 벌써 좀 도래할 때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만약에 차를 산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됐다고 하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저같이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이면은 이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좀 주의하시고, 그래도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가입하시고, 그냥 난 평범한 사람이다, 20년식 차 받았는데 한 4만 정도 이렇게 타셨다 하시는 분이면은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신형 모델 3, 네, 그 밖에 이제 이런 보증 연장 프로그램과 모델 3 롱레인지 RW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여러분께 좀 드린 것 같은데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만약에 테슬라 차량을 새로 사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 여기 유튜브 내용 보시면은 제 링크를 타고 이 테슬라 차량 주문하시면은 각종 액세서리를 사실 수 있는 테슬라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 레퍼럴 링크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